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반응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KF-21에 관해 두려움을 넘어 무기력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산 전투기와 비교해 일본산 F3 전투기의 개발 수준이 초격차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이 기존 예상보다 치명적인 문제 없이 순조롭게 순항하는 가운데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다른 국가들의 전투기 개발 소식도 연달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선 우리나라 말고도 최신형 전투기 개발을 자신있게 시작한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인데요. 과거 일본은 자신만만하게 미국산 F-22 랩터를 뛰어넘어 6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F-3 전투기 개발을 선포하며 일명 일본산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 예산에는 무려 1.4조엔, 장기적으로 보면 5조엔으로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49조 원이 투입되는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해진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봐도 무방하죠.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계획이 2022년대에 들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단번에 말하자면 일본이 꿈꾸는 F-3 전투기 개발은 사실상 일본의 새로운 골칫거리,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전투기 개발 계획이 폐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사이트인 그랜드플리스 스레드의 일본 네티즌들은 차라리 5조엔으로 규슈에 배치할 순항 미사일 개발이나 집중해라. 그것도 아니다. 5조엔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고철덩어리 비행기 만드는 것보다 후생 노동성이 5조엔을 복지금액으로 사용하는 게 일본의 발전에 이득이다. 일본은 전투기 개발을 빠르게 포기하고 영국산 템페스트 전투기를 구매하자는 둥 일본 네티즌들은 F3의 기대감조차 없어진 모습입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는 물론 미쓰비시의 전투기 생산 라인 구축 문제와 6세대 스텔스 기술 보유 방식 등 전투기 개발 및 생산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일본 내부에서의 우려되는 목소리가 조금씩 있었지만 6세대 전투기라는 장밋빛을 그리며 자민당과 방위성은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킨 게 패착이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일본 네티즌들은 F-3 전투기가 F-35와 F-22 랩터를 뛰어넘는 전투기가 되어 유럽 수출에도 성공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로 일본산 F-3가 꼽힐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한 기대는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로 예산 문제와 무기 개발 지연이 무서울 정도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일본의 자민당은 F-3 전투기의 개발 예산을 충당하기는커녕 관련 예산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추가 구매를 체결했는데요. 총 105기의 F-35 추가 구매 예산을 편성하여 F-3 예산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자민당이 밝힌 핵심 사항은 F-3의 개발 지연으로 인한 일본 방공망의 부재로 항자대의 전력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지만 한국의 KF-21 전투기 계획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죠. 이처럼 안 그래도 6세대 전투기 개발 예산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보다 기술력이 없는 일본이 예산 분할마저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두 눈앞에 실체가 등장해버렸으니 더욱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만든 항공기는 스펙을 믿지 못한다, 엔진이 없어 바닷속에 가라앉는다며 비웃음을 일삼았지만 불과 4년 만에 KF-21 전투기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현실에 한숨 쉬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실물로 보라매를 공개한 마당에 일본산 경쟁기종은 기초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커뮤니티 그랜드플릿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보면 한국의 계획 실행 능력은 견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게 요즘 한국은 정말 끔찍할 정도다. 육군에서 공군까지 관련된 군사기술에는 전부 손을 내밀고 실적을 당연하다는 듯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KF-21에 비하면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전투기는 만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전투기인가. 내두익들은 F-3가 마치 완벽하게 설계되어 항자대에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한다. 그런 말을 하는 동안 한국은 5대의 전투기 조립이 끝났는데 말이지 방위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이 화제되면 일본이 항상 비교돼서 기분 나쁘다. 한국도 같이 실패해야 비교당하지 않는데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일본산 F2 전투기의 생산 가격이 현재 미국산 F-35 한 대와 맞먹는 점을 본다면 미쓰비시 항공산업이 가진 생산 효율성도 함께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과거에 개발된 일본산 F2 전투기의 성능은 F-16 수준이었는데 가격은 F-35 수준이었으니 이번에 개발된 F-3의 한 대당 가격은 대체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1.4조엔 투입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5조엔 투입이라 명시된 개발 예산 역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본 설계 착수조차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무려 기존 계획보다 5년이나 늦춰진 상태입니다. 2022년 5월 산케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기대하는 것을 철회하고 미쓰비시 단독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한다 했지만 갑자기 영국을 끌어들이겠다는 등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개발 지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칭 6세대 전투기 F3는 2030년까지 개발 완료를 1차 목표로 두고 있었지만 목표 일정이 한 번 연기되어 2038년으로 변경된 후 또 한 번 2040년까지 연기되어 사실상 조립이 완료된 F3 1호기는 2036년이 돼서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가 2021년에 1호기부터 시작해 5호기까지 실물을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나는데요. 일본은 심지어 6세대 전투기라는 명목으로 랩터를 가볍게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시작조차 못하고 있죠. 이에 반해 한국 공군은 계단식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세미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 항전 장비 개발에 혈안입니다.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안 밀리터리 리뷰도 한국은 뛰어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는 정말로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동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통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실제로 미국 CSIS에서 활동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로 KF-21 전투기의 무장창 탑재 능력이 F-35보다 뛰어나며 유무인 무인 전투기까지 합세한다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